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요. 이번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촬영된 그 성적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뭐 이제 불법 촬영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또는 유포, 그리고는 뭐 판매하는 그 정도를 처벌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본 사람들, 회원 등록을 해서 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서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또는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그리고는 지금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네.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는 처벌 수위는 어쨌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컨대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형벌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네. 조조빈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동기들이 있지만 그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자체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N번방이라는 게 사실은 아동 청소년 이제 그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더하기 이제 가학적인 영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자극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 수위가 진행이 많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상습 이제 시청을 한 사람들까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이제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타인과 공유한 사람 혹은 유포한 네. 사람도 처벌된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 뭐 이제 합의를 해서 뭐 네. 사랑하는 기간 동안은 뭐 은밀한 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의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것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그 영상을 유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과거에는 리벤지 포르노 이런 식으로 불렸던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엄벌해야 한다라는 처벌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인이었을 당시에 뭐 사실 뭐 그때는 뭐 서로 좋을 때니까 뭐 "너의 신체를 좀 그렇습니다. 촬영해서 보내줘." 그러면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네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인제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러니까 대상자는 유포되기를 원치를 않겠죠. 근데 이 받은 사람이 약간은 조금 "너 한번 당해 봐라." 뭐 이런 심정에서 뭐 유포를 한다든지 딴 사람과 공유한다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안 네. 됐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음. 이제 유포를 할 시에 무슨 상업 목적으로 유포를 하는 게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엄벌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분명하게 처벌 음. 대상이라는 점을 이제 명기했다. 이런 차원에서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이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것은 인제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서 협박을 받아 가지고 어쩔 음. 수 없이 인제 그런 종류의 인제 영상물들을 성착취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요. 뭐 당연히 협박죄 같은 거는 적용이 가능한데 음. 지금 이번에 협박죄보다도 지금 형량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최저 형량을 인제 정하고 뭐 몇 년 이상 보통 이런 경우는 엄벌할 때 인제 그런 규정을 만드는데요. 아마도 뭐 3년 이상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인제 열렸다 이렇게 인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제 그래서 결국에는 발각이 되면 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열렸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제 영상물들이 굉장히
웹의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숙한데 비밀방을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네. 문제는 따라 들어가야만 이런 영상물들을 이들이 제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분명하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지금 경찰의 아동을 위장한 수사 기법, 예컨대 잠입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입수사. 이게 네네. 해외에서 언더커버라 그러잖아요. 예. 네네네. 해외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되나 봐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지 네네. 않습니까? 16세 미만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인 척하면서 경찰들이 뭐 웹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유인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인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비밀방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옮기는 과정들을 사실은 잠입을 해야 이게 이제 텔레그램이 외국의 서버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경찰이 외국의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는 처벌 규정을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수사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유통 과정에서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이 메신저 같은 경우를 이 N번방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도 텔레그램을 활용을 했고, 그래서 네. 이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이제 메신저 서비스 이런 경우는 그래도 국내에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텔레그램 같은 해외에 있는 것들은 뭔가 좀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네. 풀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쪽 정부에 계속 압박을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 부분 잠입 수사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비밀방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일들이 네. 사실은 국내에 이제 그 실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입 수사만 이제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이번에 그 개정안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유사강간죄나 강간죄, 그러니까 모의나 계획한 사람, 일종의 이제 예비 음모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SNS가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뭐 미성년자 한 명을 뭐 굉장히 도착적인 그런 이제 성 착취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가담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집단 강간을 모의하거나 음모를 한 것까지 지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경찰이 잠입 수사만 철저하게 할 수가 있다면 아무리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 들어가서 수거한 증거들을 이제 그 입증하는 절차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좀 그 지침 등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인제 뭐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든지 또 해외 메신저 서비스한테 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잠입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들어간 수사관이 그 상황을 계속 뭐랄까요? 물증으로 남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네. 꼭 그 서버나 뭐 해외에 있는 메신저 그 회사들한테서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이게 물증이나 이런 증거물 같은 걸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외국의 경우 선례들이 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위장해서 하는 온라인 수사 기법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뭐 함정 수사의 그 불법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지침을 분명하게 입법적인 근거를 남기면은 그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또는 수거한 증거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을 하는 이런 이제 관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인제 성범죄 관련 법안들 인제 통과된 것들도 그렇고요. 보면은 사실은 계류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 인제 올려 놓고 계류시키고 통과 안 되고 그러다가 요번에 사실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인제 한 번에 좀 모여져서 통과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인제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이는 것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부처 간의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제 의제 강간 연령이라는 개념을 높이게 되면 인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제 그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 이런 논쟁 때문에 사실은 입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번에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에만 처벌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파격적으로 인제 법무부에서 동의를 해 줘서 사실은 이번에 인제 법사위를 다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엠번방이라는 그 사건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이들을 성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강간을 높이자 이런 데 인제 동의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계류됐던 거의 모든 뭐 그 관련 법률들이 한꺼번에 통과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지금 이 사건이 갖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경계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이런 또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고쳐지고 이런 것도 상황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어쨌든 간에 계기가 되어서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네.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늘 나오셔서 고생 네네. 많이 하시고 근데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